50년을 함께한 비서가 사실 제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충견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것은 어느 백만장자 할아버지와 한 마리 개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대저택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주인은 83세의 정명호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수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분이죠. 지금은 조용히 은퇴한 채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명호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가족이 있어요. 바로 15년을 함께한 충견 마루입니다. 마루는 진돗개와 리트리버가 섞인 중간 크기의 개예요. 똘똘한 눈망울과 항상 주인을 따라다니는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명호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마루가 명호 할아버지를 깨워요. 함께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마루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하면 마루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듯 짖어요. 집안일과 바깥 업무는 모두 비서 한미정 씨가 처리합니다. 50대 중반의 미정 씨는 명호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온 오랜 동반자예요. 사장님,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만 오가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족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조카 박진수가 전부였어요. 30대 후반의 진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촌, 건강은 어떠세요? 응, 마루가 잘 돌봐주고 있어. 할아버지는 항상 마루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명호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어요. 마루는 할아버지 발치에 누워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마루가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해요. 마루야, 너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할아버지의 말에 마루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 씨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할아버지의 식사 준비부터 각종 서류 정리까지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내죠. 사장님은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미정 씨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마루만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미정 씨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마루의 귀가 바짝 서곤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호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없던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할아버지가 서류를 들춰보는데 그 안에서 낯선 유언장 사본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사인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인데 언제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이 유언장은 언제 작성한 거죠? 할아버지가 부르자 미정 씨가 금세 나타났어요. 아, 그거요? 지난달 건강검진 받으신 후에 미리 작성하셨잖아요. 미정 씨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이가 드시니까 깜빡하시는 게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루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를 바닥에 내렸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 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명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말도 어눌하게 나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미정 씨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미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좋겠네요.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명호 할아버지는 예전만큼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간단한 대화도 힘들어하고 반응도 많이 느려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까요? 간병인이 물어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마루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평소에는 집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마루가 할아버지 침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침실 문 앞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마루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미정 씨가 말을 걸어도 마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 씨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마루가 왜 저러지? 간병인도 마루의 행동을 신기해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로 유명한 마루가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미정 씨는 마루의 태도가 못마땅했어요.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마루는 미정 씨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길을 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루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마루가 복도에서 계속 짖어댔습니다. 간병인이 나와 보니 마루는 미정 씨의 방 앞에서 짖고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글쎄요. 주인이 아프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요. 미정 씨는 짜증을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카 박진수가 병문 안을 왔을 때였어요. 삼촌,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수가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는 진수를 보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미정 씨가 방에 들어오자 다시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수는 마루의 이상한 반응을 눈여겨봤어요. 마루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주인이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미정 씨의 설명이었지만 진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루는 할아버지 방 앞을 지켰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주인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마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원래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개였는데 이제는 오직 명호 할아버지에게만 다가갔습니다. 특히 미정 씨에 대한 경계심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루야, 왜 그러니? 미정 씨가 할아버지의 약을 가져오려고 침실에 들어가려 하면 마루가 앞을 막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미정 씨를 째려보는 모습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간병인 이모님도 마루의 변화를 걱정했어요. 이상해요, 정말. 마루가 원래 이렇게 사나운 개였나요? 아니에요. 워낙 순한 개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정 씨는 답답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루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침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간병인 이모님이 복도에서 마루와 마주쳤어요. 마루는 미정 씨 방 쪽을 향해 서 있었는데 털이 바짝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루야, 왜 그래? 이모님이 조용히 물어보자 마루는 고개를 돌려 이모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진수가 또 병문안을 왔어요. 이번에는 딸 지안이도 함께 왔습니다.
8살 지안이는 마루를 무척 좋아했어요. 마루야, 안녕. 지안이가 반갑게 인사하자 마루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가 나타나자 마루는 즉시 지안이 앞으로 다가가서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마루가 왜 저래요? 지안이가 신기해하자 진수는 마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마루는 미정 씨가 움직일 때마다 그 뒤를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삼촌, 마루가 계속 저러나요? 진수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만 보면 저래요. 이상해요. 말은 어눌했지만 할아버지도 마루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일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미정 이모가 뭘 잘못했나? 지안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마루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마루야, 너 왜 그러니? 미정 이모가 뭔가 이상하니? 진수가 말하자 마루는 진수를 바라보며 한 번 짖었습니다. 그 짖음 소리에는 분명히 뭔가 호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촌, 마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 걔가 뭘 알겠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의심의 기색이 있었어요. 그날 밤 마루는 또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급한 소리였습니다. 간병인 이모님이 나와보니 마루는 미정 씨 방문 앞에서 앞발로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마루야, 조용히 해. 사람들 다 깨잖아. 미정 씨가 방에서 나와 마루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침 그 모습을 본 진수는 확신했습니다. 마루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삼촌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 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루는 또 한 번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침실 앞에서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습니다. 마치 빨리 일어나세요.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안에서 나온 변호사 김성철입니다. 미정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정명호 사장님의 유언장 변경 건으로 확인차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루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계속 지저댔습니다. 마루야, 왜 그래? 조용히 해. 미정 씨가 다급히 마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새로 작성된 유언장인데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미정 씨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는 사이 마루는 그 종이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바로 그때 진수가 병문 안을 왔어요. 웬 손님이세요? 아, 진수 씨 오셨구나. 변호사님이 삼촌 유언장 건으로 오셨어요. 미정 씨의 설명에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언제 새로 쓰신 건가요? 지난달에 작성하셨대요. 진수는 이상했어요. 지난달에 삼촌을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읽어줬어요. 모든 재산을 비서 한미정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마루는 더욱 심하게 짖으며 변호사가 들고 있는 서류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어요. 마루야, 안 돼. 진수가 급히 마루를 말렸지만 마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촌께 직접 여쭤볼게요. 진수가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삼촌,
정말 유언장을 새로 쓰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언제? 할아버지의 반응을 본 진수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삼촌이 직접 쓰신 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난처해했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네요. 어떻게 하죠? 미정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하지만 진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마루의 반응과 할아버지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삼촌이 직접 쓰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사인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미정 씨가 약간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루가 미정 씨를 향해 더욱 큰 소리로 짖었어요. 진수는 마루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루야, 이 서류가 이상하니? 진수가 유언장을 마루 앞에 가져다 대자 마루는 그 종이를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미정 씨가 짜증을 냈지만 진수는 마루를 믿기로 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짖은 적 없는 마루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필적 감정이나 작성 경위를 조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대답에 미정 씨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있나요? 번거롭기만 하고. 미정 씨가 말렸지만 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삼촌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 순간 마루가 진수에게 다가와서 앞발을 올렸어요.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마루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마루야,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루의 반응과 할아버지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 진수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간병인 이모님이 아직 오기 전이라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할아버지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해. 할아버지의 말에 진수가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의 떨린 글씨로 위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촌? 할아버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 서류. 내가 쓴 게 아니야. 비록 말이 어눌했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미정 씨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은 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미정 씨가 들어오면서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진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정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를 보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루는 미정 씨와 진수 사이에 서서 미정 씨를 째려봤습니다. 마루야, 또 왜 그래? 미정 씨가 짜증을 내자 마루는 더욱 큰 소리로 짖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마루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정 씨의 말에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마루가 뭔가 알고 있어. 진수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루가 갑자기 미정 씨의 가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가방 냄새를 맡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마루야, 그만해. 미정 씨가 가방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마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 손잡이를 입에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화장품, 지갑,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 씨가 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마루는 계속 그 봉투를 향해 짖었어요.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진수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루가 갑자기 제 가방을 뒤져서요. 정말 이상해요. 미정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눈여겨봤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봉투에서 뭔가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봉투는 뭐예요? 아, 그건 사장님 관련 서류들이에요. 은행 업무 때문에. 미정 씨의 설명이었지만 진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마루가 그 봉투만 계속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마루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니? 진수가 물어보자 마루는 한 번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게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마루의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온 마루가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 씨,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업무용 서류인데. 미정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진수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수는 마루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할아버지의 메모지, 마루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미정 씨의 수상한 태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맞지? 진수가 말하자 마루는 진수를 바라보며 한 번 짖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맞다는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미정 씨의 반응을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거예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미정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삼촌 유언장 건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왜요?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건데. 미정 씨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삼촌이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수가 의도적으로 의심을 드러내자 미정 씨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뇌졸중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 거죠. 하지만 다른 건 다 기억하시는데 유언장만 기억 못 하시네요. 진수가 계속 몰아붙이자 미정 씨가 조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작성된 건데. 혹시 삼촌이 정말로 쓰신 게 맞나요? 진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이요? 저를 도둑 취급하는 거네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0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미정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어차피 늙은이는 기억도 못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정 씨가 실수로 중요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의심받을 이유는 없어요. 진수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미정 씨의 말투와 반응이 모두 핸드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삼촌이 직접 쓰신 거네요? 당연하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미정 씨는 계속 흥분한 상태였어요.
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마루가 나타났어요. 미정 씨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마루는 미정 씨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진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적에도 저를 싫어하네요. 5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미정 씨의 말에 진수는 확신했어요. 마루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녹음을 마친 진수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진수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유언장 작성 과정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변호사는 미정 씨의 반응과 마루의 행동까지 종합해서 판단했어요. 걔가 이렇게 특정 사람을 경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루는 정말 영리한 개거든요. 그럼 한번 정식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마루와 함께 할아버지 방을 지켰어요. 혹시 미정 씨가 또 다른 일을 벌일까봐 걱정됐거든요. 마루도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새벽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정 씨가 할아버지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가 즉시 반응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진수는 숨어서 미정 씨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미정 씨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뭘 찾고 계세요? 진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사장님 약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약이 아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들과 할아버지의 지인들을 모두 불러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시게 되었어요. 거실에는 할아버지의 옛사업 동료들과 친척들이 모였어요. 미정 씨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마루는 진수 옆에 앉아서 미정 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삼촌의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수가 말을 꺼내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쓴 위조라는 메모지부터 시작해서 미정 씨와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차피 늙은이는 기억도 못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있어요. 진수가 마루를 가리키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루가 계속 미정 씨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마루는 사람들 앞에서도 미정 씨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적 없는 마루였습니다. 걔가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명호 형이 그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 평소 성격을 아는데. 맞아요. 조카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미정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일했는데.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변호사가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유언장의 사인은 정명호 사장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성 시기에 의문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잉크 분석 결과 최근에 쓰인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쓰인 것으로 나왔어요. 그 말에 미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수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삼촌이 건강할 때 빈 종이에 사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유언장 쓴 적 없어. 비록 말이 어눌했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마루가 갑자기 일어나서 미정 씨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가방을 조사하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루가 또 뭔가 찾았나 봐요. 사람들이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서 할아버지의 도장과 여러 장의 유언장 초안이 나왔어요. 모두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집을 위해서 했어요. 집을 위해서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진수가 따져 묻자 미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미정 씨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명호 형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진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혐의로 미정 씨를 고발한 거였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문제예요. 경찰이 와서 미정 씨를 데려갈 때 마루는 더 이상 짖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마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마루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미정 씨의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신뢰를 배신하고 고령자를 기만했습니다. 법정에는 진수와 마루도 함께 있었어요. 마루는 재판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미정 씨가 나타날 때만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바로 이계였습니다. 판사도 마루를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걔가 위조를 알아차렸다는 거군요. 네, 마루는 15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계속 경계했습니다. 진수의 증언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는 미정 씨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이런 배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할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삼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할아버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마루를 불렀어요. 마루야, 이리 와. 마루가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자 말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마음의 짐이 사라지니까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네요. 며칠 후 지역 뉴스에 이 사연이 보도됐어요. 은퇴 노인을 지킨 충견 마루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마루는 지역사회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시장님이 직접 와서 마루에게 상장을 줬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봅니다. 마루는 상장을 받고도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어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노인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어요. 독거노인들의 재산 관리를 더 철저히 감독하게 된 거였습니다. 마루 덕분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전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고 말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거였어요. 진수의 딸 지안이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마루랑 산책 가요. 지안이의 밝은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안이랑 마루랑 함께 가자. 세 명이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마루가 정말 영웅이에요.
맞아. 마루가 없었으면 할아버지가 큰일 날 뻔했어. 마루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 없이 마루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마루야, 내 덕분에 난 다시 세상을 믿게 됐어. 할아버지가 말하자 마루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배신당할 뻔했지만 너 같은 진짜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마루는 한 번 짖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평생 지켜드릴 개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를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마루.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마루는 조용한 영웅이 되어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친구로 남아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마루가 보여준 순수한 충성심과 사랑이 모든 걸 지켜낸 거였어요.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배웠죠. 가장 말 못하는 존재가 때로는 가장 정직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마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